해당 영상의 모든 투자 의견은요, 신박사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장마감 보기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양시장 약간 혼조권이죠. 코스피는 조금 내렸고 코스닥은 조금 올랐고, 양시장 상승 종목수는 좀 많았기 때문에 시총 상위주는 약간 혼조였지만 그래도 상승 종목도 상당히 많았던 그런 날이었죠.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이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상당히 이제 또 신고가를 내면서 사실상 이제 과거 1, 2주 상간에 이제 큰 충격을 줬던 국채 금리의 상승에 크게 시장이 반응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우는 이제 사상 최대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고, 나스닥은 조금 밀리긴 했지만 1, 2주 전에 어떤 국채금리 상승한 부분보다는 그 어떤 영향도가 좀 작았다. 그만큼 금리에 적응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이 아시아권 증시가 일제히 좀 약세로 좀 반전되면서 국내 증시도 오전엔 좀 플러스를 보이다가 오후 들면서 좀 마이너스로 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꽤 있었던 것 같고요. 반도체,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란히 좀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 전반적인 어떤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한 2, 3천억씩 순매도를 하면서 크진 않지만 어찌 됐든 좀 상승을 좀 제한시키는 그런 어떤 수급적인 이유,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그런 흐름이 됐던 것 같고요. 그냥 해석을 하자면 FOMC 우려감, 경계감, 요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개별 종목 전략으로 지금은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조정 구간에서도 2차전지 배터리 종목은 정말 강력한 저가 매수 구간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 5조 투자를 이제 발표했지만 주말 상간에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 SK이노베이션도 삼성 SI 이런 종목 모두 투자 의견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어떤 요 내용들 짚어볼게요. 이번에 SK이노베이션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내용들, 소송 내용들을 하고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현대차 그룹이 셌는데 막판에 현대차 모비스가 좀 마이너스 반전되면서 또 좀 아쉽긴 했는데, 기아차가 오늘 3.6% 굉장히 셌죠. 최근에 어떤 지수 조정 구간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그냥 쌍끌이로 사면서 오늘도 이제 크게 이제 수급이 좋았는데요. 왜 그런지 최근 어떤 내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좋은 쇼티지, 숨겨진 쇼티지라는 또 이제 삼성증권의 어떤 리포트를 보면서 그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보는 약간 좀 재밌는 주제이자 굉장히 퀄리티 있는 어떤 내용의 어떤 리포팅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도주의 어떤 현재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더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주구장창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테슬라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고, 주구장창 가기만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좀 갖고 있는 게 향후 이제 시장이 어떤 천정권, 고점권을 형성할 때 수월하게 좀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슬슬 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 고점 지키고 시장 끝난다 이런 얘기보다는 항상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사업이든 투자든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요 한번 생각해 본 주제를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시장 마감부터 해보면요. 코스피 지수 0.28%. 그러니까 약보합이죠. 약보합이고 3045포인트.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 내내 이제 강한 어떤 흐름을 보였는데, 아쉽게도 좀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0.15% 상승으로 마감됐고요. 상승 종목수가 700, 하락 종목수가 570 종목 정도. 그리고 이제 고객 예수금 부분, 저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게 576억이야?
데이터가 이게 잘못된 거죠. 제가 통계 자료 이제 찾아보니까 57조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모 자금 들어왔던 게 좀 빠져나간 어떤 공모하려고 이제 빠져나간 어떤 자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70조 수준에서 지금 60조, 50조 수준. 그래서 시장으로 지금 원활하게 좀 들어오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금이. 그만큼 최근에 한 3개월 정도 시장이 왔다 갔다 지체하다 보니까 그냥 뭐 안 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고, 올라오니까 팔고 나가는 사람도 생기는 거고, 뭐 그런 개념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비트코인이 뭐 7천만 원 넘어섰네 뭐 이렇게 좀 추세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쪽으로, 코인 쪽으로 넘어가는 자금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영향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수급은 오늘 기관이 3천억 정도 순매도했고, 모처럼 연기금이 1,100억 순매수 들어왔던 게 좀 이채롭습니다. 일자별 동향을 보면 이게 얼마나 기념비적인 어떤 사건이자 이제 수치인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연속해서 계속 순매도죠. 예. 순매수한 게 언젠지 뭐 작년이네요. 12월 23일 350억 순매수하고, 뭐 그날 뭐 한 며칠 상간에 이제 그냥 순매수 좀 한 거지, 뭐 거의 뭐 매도 일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제 1,000억 순매수를 했다는 부분이 조금 이게 지속적일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기금이 플러스로 좀 돌아선 거 이제 다시 반전될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어쨌든 개인이 5천억 순매수, 외국인 기관이 2천억, 3천억 순매도,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1,000억 순매수, 외국인 700억 순매도, 기관이 260억 순매도 해서 이렇게 수급은 뭐 크게 특징점이 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시총 주요 종목들 체크해보면요, 오늘 좀 혼조입니다. 뭐 특징 추세적인 어떤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삼성전자 1.2% 약세, SK하이닉스 2.5% 약세 해서 일단 조정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LG화학이 2.3% 강세로, 이 흐름 자체는 기술적으로 이제 보더라도 이거는 뭐랄까 무슨 추세적으로 굉장히 강하구나 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0.6% 강세로 최근 어떤 지수 대비해서 그래도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모멘텀이 워낙 이제 강하죠, 사실. 뭐 쿠팡 밸류에이션 어떤 리레이팅, 뭐 지금 제트홀딩스 이제 출발해 가지고 일본 아시아권으로 네이버의 어떤 이커머스 이제 플랫폼을 이제 이식하는 그런 도약의 어떤 가능성, 그리고 미국 시장 웹소설 업체 인수하면서 글로벌 컨텐츠 플랫폼으로서, 그리고 그 빅히트와 같이 위버스 플랫폼 이제 네이버에 이제 브이라이브를 주면서 합작으로 이제 운영해 나가는 어떤 글로벌 팬덤 비즈니스. 그래서 뭐 거의 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네이버는 하루 종일 설명해야 될 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제페토도 있죠. 메타버스 관련된 제페토도 있고, 하여튼 너무나 많은데 어쨌든 플랫폼 확장력을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2021년이 될 거고, 네이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싸다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차 보합 정도, 삼성바이오는 오늘 1% 약세, 셀트론도 2% 정도 오늘 약세인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구간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기아차가 3.6% 강세로 지속적인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모비스도 보합 정도, 그냥 약세 보합 마감된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이 오늘 LG 이제 에너지 솔루션에 미국 그 5조 원 투자, 그리고 이제 특허 소송 관련된 이제 결과가 조만간 나오게 될 거고, 그런 부담이 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5.7% 약세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셀트론 헬스케어 2.8% 빠졌고, 그러니까 이 부분, 그리고 여기까지는 열어둘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셀트론 제약도 2% 빠지면서 이 정도까지는 열어둘 수 있고, 거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이 나냐면, 나중에 반등 나올 때 세게 양봉으로 한 8%, 9%, 10% 이런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매도할 자리 아니라는 얘기를 드렸고, 알테오진이 1.4% 상승세로 이 중장기적으로 저는 우상향 추세를 그릴 거라고 보는데, 여기 정도면, 이런 흐름 정도면 이 저점은 조금 확인했구나 이렇게 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 네오 이벤테크 상장이죠. 그래서 제넥신이 그런 어떤
상장바를 좀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3.6% 시장 대비 강한 어떤 흐름을 보였고, 오늘 컴투스가 8% 상승했어요. 특별한 이슈가 있던 건 아닌데 워낙 낙폭 과대했기 때문에 악재 없이 그냥 낙폭 과대했죠. 그래서 8% 강세. 그리고 이제 5G 관련해서 KMW가 1.2% 강세로 여기서는 저점을 좀 확인했다. 예, 그렇게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요 종목 몇 종목 좀 더 보면요, 클래시스가 기관 매수세에 계속 유입되면서 최근에 반발 어떤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제가 볼 때는 외국인 수급도 조만간 좀 가라앉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블록딜이라는 좀 갑작스러운 어떤 수급적인 어떤 악재 때문에 사실 이제 이렇게 좀 밀리긴 했지만 펀더멘털은 굳건하다. 해외 수출도 이제 잘 되고 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전략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DB 하이텍에 대해서 좀 물어보신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DB 하이텍 같은 경우 보면 최근에 좀 낙폭을 좀 보였죠. 근데 보시면 최근에 뭐 TSMC 같은 경우 같은 이제 파운드리 기업 같은 경우도 가격 인상을 하면서 이 DB 하이텍도 이제 그런 어떤 반도체 품귀 현상에 의거한 어떤 실적 이제 상향 요인들이 좀 작용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요. 조정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요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조정이 일단락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국 기관들이 상당히 좀 많이 판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 약간 좀 디램 업황, 메모리 업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종목적으로 수급이 좀 이동하는 가운데 공백이 생긴 어떤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략상 변동할 부분은 뭐 특별히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주 항공 관련해서 오늘 이제 시장보다 좀 강했죠. 우주항공 2.4%, 뭐 세트라가이도 0.4% 강세, 인텔란테크 보합 정도,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합 정도. AP 위성은 5% 강세. 와, 진짜 세게 올랐죠. 시총이 이제 작다 보니까 더 강력하게 좀 상승한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조정도 깊긴 했지만 다시 또 상승하는 흐름 강도도 뭐좀 강한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좀 요거 체크해드리면요, 유진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최근에 이제 그 채권 금리가 이제 올라갔고 변동성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의 변동성이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금리에 대해서 크게 이제 반응하지 않는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 그리고 이제 추세가 좀 확실히 전환되는 흐름으로 가는 그런 어떤 신호로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포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수도 이제 상당히 좀 내려가고, 이런 어떤 그 변동성이 좀 감소한다는 부분은 주식시장이 금리 상승에 이제 적응하고 있다는 걸로 뭐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 정도로 좀 시장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이 사진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이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던 그런 어떤 한 영화의 장면인데요. 거버넌트라는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제 그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받은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인데 상당히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굉장히 이 영화 찍으면서 고생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뭐 많은 영화를 찍었지만 그 상을 받진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왜 이 상을 받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나온 한 장면에 이제 대사인데, 바람은 뿌리가 단단한 나무를 못 쓰러뜨린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장면도 그렇고 이런 대사도 굉장히, 영화의 어떤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 한번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투자에 있어서도 뭐 당연히 연결되는 거죠. 어떤 바람이든 뿌리가 단단하다면 그 나무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이게 뭐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아마 다들 뭐 다 이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시류라든지 시황이라든지 또 이제 외부적인 어떤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장하는
그 기업의 흐름을 그리고 어떤 실적이라든지 가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최근에 시장을 막 출렁이게 많이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 번 이제 들고 있는 기업이 튼튼한 뿌리를 내린 그런 나무라면 절대 쓰러뜨리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도주, 이제 이번 조정 장세 속에서 가장 이제 저가 매수할 그런 어떤 종목은 당연히 기존의 어떤 주도주라고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드린 내용이 주도주는 강세장의 어떤 시작과 끝을 결정한다. 과거에도 이제 이런 어떤 패턴이었고, 이게 이제 시장의 어떤 원리상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이제 어떻게 보면 주도주는 이제 테슬라, 한 종목 꼽으면 이제 테슬라죠. 그리고 이제 그 테슬라와 이제 연관된 그런 어떤 메가 트렌드를 형성하는 관련 어떤 글로벌 플레이어가 또 국내에 있고, LG화학 같은 기업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기업들이 시작과 끝을 담당한다. 과거에도 이제 차이나 플레이, 뭐 조선 철강, 뭐 하학, 뭐 이런 기업들이 강세장의 어떤 시작과 이렇게 끝을, 코스피 지수와 이 관련된 차이나 플레이 주도주들의 주가 흐름이 처음과 끝을 담당했고 빠질 때도 같이 빠진다. 그리고 이제 2008년도 10월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차허정 랠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와 이 차허정 랠리 어떤 주도주들이 시작과 어떤 지수 끝을 이제 담당한 거죠. 그래서 결국 주도주가 강세장의 시작과 끝을 결정한다는 것들, 내수주 랠리, 뭐 바이오 섹터라든지 화장품 섹터, 뭐 중소형 집단의 막 그런 기업들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 2015년도 그때 이제 코스닥 지수가 결국 어떤 주도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그런 흐름에서 어떤 고점권을 이런 어떤 주도주군들하고 같이 만들었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강세장, 이 주도주 교체는 수반되면서 랠리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LG화학, 뭐 삼성 SDI 최근에 이제 조정받았죠. 뭐 SK이노베이션이 뭐 개별적인 어떤 악재를 지니고 있긴 하지만 그 어떤 큰 메가 트렌드상 추세가 이제 붕괴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배터리 3대장,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 모빌리티, 현대차 그룹주, 뭐 이런 쪽이 결국은 주도 업종의 어떤 핵심 주들로서 이번 대세 상승 국면을 끝을 아마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주도주군은 이제 테슬라와 이제 팡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한 2019년도 1월부터 이제 뭐 스타트 라인에 선 어떤 형태다 이렇게 본다면, 과거 이제 2000년 IT 막 붐이 일어났을 때 이때 이제 MS, 오라클, 델, 시스코 이 4개 종목이 이제 주도주였다 친다면, 지금 위치 자체가 이게 작년 이제 내용이니까 뭐 요 정도 온 거죠. 요 정도 왔고, 그 당시에 이제 요 정도 돼서 한 뭐 가을, 올해로 치면 뭐 가을 겨울쯤 되겠네요. 연말쯤 고점권을 형성하는 그런 기간을 보였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아직 이제 멀었다 이런 내용 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조금 드는 생각이, 뭐 계속 이제 시장을 추적하고 분석하면서 이제 피드백을 드리고 이제 의견을 드리겠지만, 이번 조정 후에 이제 나타날 거대한 어떤 시세 파동이 나타난다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과거 이제 2000년 요 IT 붐 때처럼 이런 어떤 거대한 어떤 시세 흐름이 전개된다면, 저는 그 부분부터는 어느 정도 좀 보수성을 띠는 어떤 전략으로 아마 선회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시장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제 생각과 이제 분석을 어느 정도 향후 큰 시세 어떤 흐름이 전개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흐름이 전개되면 조금 보수적으로 아마 바라보게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있고 어떤 패턴이 나올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주식을 할 때는 한 발 앞서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습관들이 필요하고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어떤 제스처를 할 거고 어떤 전략을 쓸 거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좀 갖고 있는 게
투자에서 성공하는 어떤 뭐랄까 하나의 어떤 조건일 거라고 생각해요. 닥쳐야지만 대안을 만들고 대책을 만들고, 그거는 이제 그래도 이제 어떤 상위 레벨에 있는 투자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 어떤 시기 되면 어떻게 대응할 거라는 기본적인 어떤 시나리오는 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조정 뒤에 큰 어떤 시세 분출이 좀 나오게 된다면, 뭐 나오지 않으면 뭐 점진적으로 이제 올라간다면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어떤 레벨 단계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향후에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의 어떤 유동성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제목이 이제 여전히 강력한 유동성의 힘이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 해가지고 이제 약간 좀 약간 변경 라인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유동성이 이제 뭐 줄어든 거냐, 뭐 둔화된 거냐, 이건 아니거든요. 지금 유동성은 뭐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고, 지금 강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광이 이제 주로 이제 시중 유동성을 보일 때 광의의 이제 M2를 이제 보통 이제 보는데, 글로벌 유동성 환경을 체크할 수 있는 블룸버그 글로벌 통화 공급 지수는 지난 2월에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20% 가까이 증가하면서 작년 11월 고점 수준을 회복했다. 그래서 유동성이 이제 늘어난 추이고요. 글로벌 통화 공급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 미국이고, 지난 2월 미국 M2는 전년 동월 대비 25.8%나 늘어나면서 가파른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로존, 중국, 일본 등 글로벌 통화 공급 지수 산정에 포함된 대부분의 국가의 M2 증가율이 개선되면서 글로벌 유동성 증가를 이제 뒷받침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내에서도 이제 한국은행 통계인데요. 이 광의의 통화 이제 M2 요거 같은 경우 뭐 예적금, 뭐 양도성 예금 증서 CD, RP 표지금 이런 뭐 유통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다 합친 거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3,197조 보십시오. 지금 뭐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시중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뭐 어제도 체크해드렸지만 실질금리 마이너스 흐름을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이 거대한 유동성 자체가 이제 자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어떤 흐름 자체가 쉽게 지금 꺾일 수가 없고, 또 이제 뭐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중요하겠죠. 당연히 글로벌 유동성 공급에 있어서. 근데 중국이 항상 계속 좀 노이즈가 발생했어요. 뭐 중국 유동성 공급 속도 조절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가능성이 좀 부각되면서 시장이 좀 출렁이고 했는데, 유동성의 급속한 어떤 축소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지금 중국의 어떤 통화 정책의 어떤 긴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 중국도 지금 뭐 사실상 뭐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를 진정시키고 하는 어떤 흐름을 회복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뭐 너무 막 급격한 어떤 과열 벌어지면 약간 브레이크를 잡겠다는 거지, 정책 기조 자체가 완전히 뭐 축소로 돌아선다든지 이런 방향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막 시장에서 너무 과도하게 좀 우려하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투자 전략에 뭐 방향을 좀 달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이제 중국 제조 PMI 이제 지표가 예상치를 좀 하회했어요. 그래서 3개월 연속 좀 둔화가 됐고, 특히 이제 신규 수주 그리고 수출 수주 등 향후 제조업 경기 흐름을 선행해서 움직이는 지표들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경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전까지는 유동성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경기 부양 그 법안이 이제 상하원 통과되면서 서명했죠. 바이든 대통령까지 1.9조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고요. 미국 가정의 이제 90%의 1인당 최고 1,400달러, 뭐 1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주당 300달러의 실업급여 지급을 8월까지 연장하는 안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 시행으로 시중의 유동성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한 은행이 도이치뱅크가 이제 미국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받게 되는 현금의 약 한 37%를 주식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을 했다.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결과가 좀 왜곡된 부분이 있겠지만, 주식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래서 도이체방크의 어떤 조사 결과를 단순하게 대입을 해보면 이제 이게 현금 주는 이런 것들 전체 대상 뭐 이렇게 37%를 대입을 해보면 1,5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와우, 뭐 160조, 170조 되는 어떤 자금이 지금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거죠. 거기 뭐 국민들이 뭐 하겠어요? 지금 주식시장 막 활활 타오르고 로빈후드 막 거기서 막 거래하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동학개미 운동, 뭐 미국의 로빈후드 운동, 뭐 이런 것들처럼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자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유동성 축소 뭐 이거는 사실상 조금 기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표로서 보면 전 세계 주가지수 상승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통화 공급 증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M2 광의 통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도 이렇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도 그렇고 글로벌 통화 공급 지수 그리고 미국과 유로존도 이렇게 10에서 뭐 10% 내외 정도 그리고 글로벌 치면 뭐 20% 중국은 뭐 어마어마하네요. 중국이 밑에구나. 중국이 밑에고 미국이 이제 어마어마한 이번에 경기 부양안까지 통과되면서 유동성이 이렇게 확장되는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여기 이제 크레딧 임펄스 여기 이제 뭐 사회 융자 총액 같은 지표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뭐 대출이 많이 셨다. 그래서 긴축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시티 차이나 모니터리 컨디션 이게 이제 통화 정책의 어떤 긴축 정도를 나타내는 어떤 지표인데요. 이게 이제 떨어진다는 거는 뭐 긴축 정도가 이제 완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게 유동성 축소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3개월 연속 중국 이제 PMI 지표도 이제 약간 둔화되면서 그럴 만한 유인이 좀 떨어지게 됐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중국도 유동성 축소를 시킬 그런 유인이 좀 없다. 확장 추세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종목적으로 들어가 봐가지고 오늘 지수 대비 현대차 그룹이 좀 강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이렇게 시장 대비 좀 강한 플러스름을 계속 보여줬는데요. 지금 이제 G80, GV80, 제네시스 쪽이죠. 이게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해요. 현대차의 어떤 제네시스 비중이 사상 최대로 올라가면서 이번에 타이거 우즈가 또 이제 안전 이 GV80을 타고 가다가 이제 교통사고 크게 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 내 어떤 안정성 그리고 에어백 부분들 이 차의 어떤 이제 안전 장치들 때문에 살았다는 그런 것들이 좀 이슈 부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대차 제네시스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상당히 좀 올려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뭐 1, 2월 18,800여 대가 이제 팔려서 16.9%를 차지했어요. 현대차에서 차지하는. 그래서 이게 고가 라인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상당히 실적적인 부분도 유의미하고 기대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좀 기대가 좀 많이 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200% 증가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제네시스가 이제 판매된 비중은 7.2%였는데 16.9%까지 높아졌다는 거는 정말 서프라이즈한 수준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내에서도 사실 많은 이제 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벤츠를 살지, BMW를 살지, 아우디를 살지, 제네시스를 살지 이렇게 같은 라인에 두고 고르는 경향이 좀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 제네시스 어떤 위상이 많이 높아진 것 같고요. 그만큼 또 이렇게 실적으로도 나와주고 있다는 게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막 GV 시리즈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SB 버전들도 흥행하면서 지난해 한 10만 8천 대가 좀 팔렸고 올해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어쨌든 제네시스도 올해 상반기에 G80 전기차에 이어서 하반기에는 전기차 프로젝트명 JW죠. 요거 이제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기아차의 전기차 나오고 나서 또 요것도 기대감을 또 만들게 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첫 전용 플랫폼이죠.
EGMP로 만드는 어떤 이제 전기차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 이 현대차 그룹의 올해 이제 신차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강력함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연 기관차도 잘 팔려. 여기에 전기차도 이제 뭐 사전 예약 보면 이제 흥행하고 있어. 이런 부분을 볼 때 현대차 그룹은 올해 상당히 저는 우호적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현대차의 이제 그 수소 사업도 지금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죠.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뭐 호주에서도 이제 수소 사업이 탄력을 받았다. 파트너사 FMG 수소 공장을 설립한다 해서 지금 전 세계 이제 확대시키면서 연간 25만 톤 그린 수소 생산 가능한 250메가와트 규모다. 연말에 이제 최종 투자 결정을 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세계 최대 수소 공장이 탄생하게 된다. 해서 이 그린 에너지 쪽으로도 박차를 가는, 수소 쪽은 사실 수소차가 엄청 뭐 전기차보다 많이 팔리거나 이러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분야는 이렇게 보세요. 에너지 분야다. 에너지 사업을 펼치는 분야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이게 얼마나 커지고 현대차가 이제 거기에 얼마나 큰 위상을, 점유율을 차지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 본다면 이런 어떤 행보들이 정말 뭐 전 세계 지금 뭐 UAM 사업도 그렇고, 로봇 사업도 그렇고, 이 전기차 그리고 수소 쪽 정말 과거의 그런 현대의 어떤 이미지들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미래 산업에 포커싱된 그런 어떤 방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올해가 이제 밸류에이션 재리레이팅, 재평가의 어떤 원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이제 판매된 전기차가 이제 200만 대인데요. 여기서 현대차가 4위, 4위를 이제 담당했다. 중국과 이제 유럽이 좀 견인했던 전기차 이제 시장이었고, 작년 200만 대 규모였고, 테슬라가 1위, 현대차 4위. 그래서 보시면 테슬라가 44만 대를 판매했고요. 폭스바겐이 38만 대를 판매해서 2위. 그리고 3위는 중국 합작 법인을 통해 출시한 홍구안 미니로 134% 증가한 22만 대. GM그룹이 이제 같이 합작 법인 만든 거죠, 중국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또 이제 19만 대 판매한 현대차 그룹이 이제 4위를 기아랑 이제 현대랑 같이 합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대가 올해는 4위가 아니라 이제 3위나 2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올해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의 그 소송 관련된 내용 한번 좀 짚어보죠. 일단 그 오늘 오전부터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 이제 5조 원을 투여해가지고 한 2곳 정도의 배터리 공장을 이제 만들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는데요. 뭐 이제 주말에 나온 소식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ITC 이제 소송 결과 나오고 나서 이제 4월 1일까지 이 미국 대통령이 이제 승인을 내줘야 되거든요. 혹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든. 그래서 지금 한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 전에 이제 LG가 이제 어떤 액션을 좀 취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차단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어떤 발표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오늘 주가는 뭐 LG화학은 올라가고 SK이노베이션은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이 공장, 조지아 공장이 운영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감을 좀 표시한 것 같고, 또 LG 측은 지금 이제 미국 쪽에 점유율을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본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LG 화학이 이제 강했는데요. 이게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뭐 사실 뭐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LG가 이제 어떤 협상을 통해서 SK 이노베이션의 이제 조지아 공장을 뭐 인수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이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판결에 대해서 지금 뭐 합의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어떤 그 합의점이 굉장히 간극이 좀 큰 것 같고, 이번에 이제 LG 측에서 미국 조지아주 공장 인수하겠다, 뭐 이렇게 좀 인수할 수 있다는 뜻을 좀 내비친 것 같은데요. 거부권 행사 시간 만료를 앞두고서 약간 신경전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물론 SK 쪽의 이제 반응은 매각할 계획이 없다. 예. 어쨌든 SK는 일자리 보존 그리고 독점 금지법 등을 근거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ITC 판결 거부권 행사를 계속 요청할 방침이다. 미국이 경계하는 독점 금지법을 근거로 둔다면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래서 ITC 판결 60일 이내인 4월 11일까지 거부권 행사를 결정을 해야 된다. 1일이 아닌 4월 11일이네요. 그래서 어찌됐든 요 부분이 첨예하게 좀 대립하고 있고, 미국의 이제 LG가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SK 쪽에 좀 불리한 부분은 맞고요. 그렇다고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 자체를 뭐 바꾸기보다는 사실 큰 흐름을 보면서 가는 게 맞는데요. 배터리 3사 중에서 일단은 뭐 SK이노베이션이 가장 열의에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슈적인 부분이 이제 부담 요인으로 되다 보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만큼의 더 기회가 커진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시총이 지금 SK이노베이션이 21조입니다. 예, 21조. 이 기업이 지금 경기 회복되면서 이제 정유 부분도 상당히 좀 실적이 개선될 건데, 배터리 부분이 뭐 미국에서 이제 혹여라도 최악의 상황, 이제 사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뭐 유럽 지역에 이제 집중한다든지 중국 쪽에 이제 집중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돌려가지고 전략을 펴면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쪽은 부족하거든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지금 이제 또 수주 잔고를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다른 곳에 또 만들면 됩니다. 근데 뼈 아프지만 이제 최악의 상황, 미국 쪽에 이제 시장을 한 10년 정도 좀 이제 가지지 못한다는 거. 예, 그건 그래도 다른 배터리사 대비해서는 할인 요소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저는 전략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하시고, 또 지금 시장에서는 요 부분 LG와 SK의 지금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는 일단은 LG 손을 들어줬는데, 특허 침해 이제 소송에서 어떻게 또 갈릴지. 어차피 SK가 이제 만약에 여기서도 진다 그러면 사실 뭐 빠질 건 없다고 봐요. 근데 LG 쪽에서 만약에라도 이게 진다, 예, 그러면 LG 쪽은 좀 타격이 클 수도 있죠. 주가 측면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뭐 결과 여부 자체를 가지고서 전략을 바꿀 필요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흐름을 보는 게 필요하고, 지금 이 배터리 시장의 어떤 그 흐름, 그리고 쇼티지 상태라든지 그런 방향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뭐 단기적으로는 이런 악재 뭐 저게 매력이 있느냐, 불안 요소 아니냐 이런 방향으로 이제 매도 의견을 낸다든지 뭐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제 해석한다든지 하는 게 더 뭐랄까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배터리 산업 자체를 굳이 이걸 단기적인 어떤 부분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에 반응하는지는 자신의 선택인데, 저는 사실 뭐 이런 부분에 전략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대로 이어가고요. 뭐 결국 결과 부분은 뭐 시장에서 나중에 알려주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 보실 때, 개인적인 생각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전략을 바꿀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증거에서 나온 이제 LG화학 관련된 리포트 지난 12일에 나온 거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목표 주가 140만 원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가격 대비해서 대략 한 50% 가까이 정도 업사이드 이제 목표 주가가 이제 나온 건데요. 사실 국내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셀 업체들 뭐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은 사실 그냥 내가 이제 2차 전지 이 모빌리티 쪽에 그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그냥 세 종목을 같이 사는 게 더 깔끔하다고 생각해요. 예, 굳이 뭐 구분해서. 근데 이제 비중 자체는 LG화학이 가장 많이, 그 다음에 SDI가 그 다음, 그리고 이노베이션이 그 다음. 요 정도 하는 게 제가 볼 땐 낫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되고요. 뭐 그만큼 국내 이제 배터리 3사의 경쟁력은 글로벌적으로도 인정받고 있고, 그 시장 자체가 뭐 확실하게 이제 성장하고 엄청나게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내용 좀 보면요. 이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걸로 예상입니다. LG화학.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시장 조정 시에 LG화학을 이 가격에 이제 100만 원 미만으로는 이제 보기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이제 LG화학을 좀 강조를 좀 많이 드렸어요. 그만큼 작년에 이제 60만 원에 못 담으셨던 분들이 마지막 살 수 있는 80만 원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분기 실적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경기 회복에 따라서 화학 부문도 뭐 지난 4분기 이어서 서프라이즈 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 확대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도 상당한 어떤 우호적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결국 뭐 실적하고 그대로 연결되고, 또 이제 전 세계 이제 이전 배터리 쪽에, 전기차 배터리 쪽에 이제 확고한 1위 회사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따질 때 또 지배력을 갖게 되는 부분도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 생각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에서 추가 증설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 뭐 미국에 증설 발표를 했죠. 특히 이제 미국 점유율 확대를 통해서 전 세계 점유율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왜냐면 미국 시장이 이제 올해 가장 크게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거기서 점유율 넓히는 게 전 세계 점유율 확대시키는 뭐 주요한 어떤 전략이 될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ITC 소송 결과는 기술력을 인정받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계기가 됐다. 그래서 배터리 산업에서 입지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첨단 소재 사업이라든지 2차전지 뭐 양극재 이런 사업 자체도 굉장히 좀 호조를 띠고 있고, 실적에 이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최근에 이제 폭스바겐이나 GM이 신고가 행진 내고 있어요. GM의 어떤 상승은 굉장히 무서운데요. 이게 각 기업의 이제 전기차 확대 전략 가속화가 되면서 폭스바겐, GM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전 세계 이제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 가장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 전기차 플랫폼 전환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 자동차 기업들 주가를 보면요, 야 이거 완전히 그냥 사양 산업인데 하는 정도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거 보면 뭐 대한민국의 이제 현대차 그룹이 참 대단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유럽에선 폭스바겐 그리고 미국에선 GM이 그런 어떤 대열에 들어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 성장으로 딱 이제 방향을 튼 기업, 대표 기업 폭스바겐, GM, 현대차 그룹,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 기업이 아마 테슬라 바로 밑에 전기차 2위를 경쟁하는 기업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메인 배터리 공급 업체인 동사, 폭스바겐 GM 쪽으로 이제 메인 공급사니까 역시 소외될 필요 없다는 판단이다. 컨빅션 콜 추천해서 LG 화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널리스트들도 확신에 찬 단어들을 많이 써요. 최근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애널리스트 대부분이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고 굉장히 확신에 찬 어떤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요.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LG 화학 뭐 두 개 갖고 있으면 뭐 두 다리 뻗고 이번 대세 상승장의 주인공으로서 아마 포트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1분기 실적 전망을 보면 매출액 10조에 영업이익은 한 1조 정도 컨센을 상회하는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이 되고요. 코나 리콜 부분은 4분기에 반영이 됐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코나 이 부분은 손실이 이제 이렇게 이제 현대차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지만 4분기에 반영이 됐고, 거기에서 이제 수정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 지으면서, 손실을 확정 지으면서 이 재료, 이 악재는 소멸된 거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분명. 그래서 이번 조정 장세에서 LG화학을 저가 매수하는 게 제가 볼 땐 이 조정을 강력하게 이용하는 그 포트의 어떤 그 전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시면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신규 캐파 투자, 이제 공장 증설 이제 투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미국의 이제 점유율 확대는 글로벌 단의 어떤 점유율 확대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산 완전 배제할 것을 지금 뻔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 경쟁사 대비, CATL 대비해서 점유율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 될 것이다. 결국 미국 시장이 이제 거대하게 지금 전기차 시장이 이제 만들어질 텐데,
거기서 중국 배터리는 전혀 쓸 수가 없다는 거. 예, 이 부분은 CATL보다 LG 이제 화학이 점유율 면에서 당연히 1위로 올라서고 1위를 확고히 할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SK랑 소송에서도 이 부분도 이 LG화학의 2차전지 배터리 시장에서의 입지 자체를 뭐 부동의 1위가 제가 볼 땐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뭐 거의 한 10년 가까이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본다면 LG화학은 조정받을 때마다 저가 매수 기회다는 생각에 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결국 이제 지금 미국 증설 이제 가능성이 아니라 이제 확 발표했죠. 네. 지난 12일 날 리포트니까 현재 진행 중인 GM과의 어떤 이 공장과는 별도의 계획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서 점유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인 걸로 추정된다 해서 결국은 뭐 미국에서 점유율 확대하는 전략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LG화학이 참 대단해요. 20년 동안 돈도 못 버는데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지금 1위를 수성하는 거를 그냥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말 대단한 결단과 이제 고집이었던 것 같고 최근 이제 현대기아차 그리고 GM, 폭스바겐 등이 전기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주가가 강세다. 동사는 이런 업체들하고 주요 메이커랑 다 이제 메인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메인 공급사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LG화학의 주가가 소외될 이유가 뭐 전혀 없다. 테슬라와의 어떤 경쟁 심화 우려는 별개 호실적 및 배터리 시장에서 입지 강화로 주가 강세가 전망된다. 뭐 테슬라도 공급하고 현대기아차도 공급하고 GM도 공급하고 폭스바겐도 공급하기 때문에 이거 뭐 LG화학은 누가 만들어서 누가 더 잘 팔고 이 문제는 상관없죠. 그래서 뻔놀이패다 LG화학은.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삼성전자를 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삼성전자 뭐 그냥 사놓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삼성전자보다 LG화학 사놓는 게 더 편하고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LG화학의 최근의 조정 매우 좋은 어떤 기회였고 여전히 LG화학의 성장성 그리고 이제 저평가 메리트는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때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렸지만 SK 이제 IET 이제 분리막 이제 제조사죠. 그래서 이 자회사를 또 상장하는 부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모멘텀으로 좀 보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이거 이제 올해 상장할 거거든요. 5, 6조 되는 어떤 규모의 어떤 기업이고 이런 어떤 상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결국은 그런 어떤 합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이제 많이 쓰이게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이런 어떤 악재 부분이 너무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이 SK그룹 차원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대응 전략이나 시나리오를 이제 갖고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들은 너무 이제 불확실성보다는 빨리 확정되어 버리는 게 주가에는 좀 좋겠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SK이노베이션은 기존에 이제 정유 그리고 화학, 뭐 윤활유 뭐 이런 사업에서 배터리 사업으로 이제 완전히 그냥 선택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소재 내재화로 분리막에 대한 투자도 이제 함께 늘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미국에 대한 이런 어떤 생산 능력 자체가 그래요. 뭐 최악의 경우 이제 10년 동안 이게 안 된다. 뭐 요거 이제 유럽으로 돌리고 이제 중국으로 돌려가지고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 이 기술은 이제 인정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배터리 시장의 어떤 성장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흐름에서 이 정도의 어떤 생산 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 갑자기 나오기도 어렵고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갑자기 나오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SK이노베이션의 어떤 입지 자체가 상당히 무너질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현상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가 뭐 핵심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그 결정의 부분은 사실 객관적인 어떤 이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됐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가 아니라 SK그룹이에요. 최태원 회장의 그동안 어떤 행보와 지금 전략 부분을 이제 잘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 사실 좀 약간 약세에도 불구하고 10% 이상 튀면서 뭐 굉장히 좀 시장과 다른 어떤 행보를 보였던 효성화학인데요. 화학주 중에서 작년에 제가 이제 유일하게 좀 소개시켜 드린 종목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전기차 뭐 2차 전지 소재를 같이 하는 뭐 대한유화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닌 그런 순수 화학 업체로서 효성화학을 좀 소개시켜 드렸는데 리포트가 좀 나왔어요. 결국 실적이죠. 효성화학이 올해 1분기부터 이제 서프라이즈한 어떤 실적을 낼 것이다. 이렇게 하나 금투에서 이제 이제 내면서 또 이제 목표 주가 37만 원으로 이제 상향을 시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가격이 뭐 23만 6천 원. 오늘 뭐 종가 기준으로 보면 26만 원이 됐죠. 10% 정도 올라서. 그래서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423억으로 컨센을 62%나 이제 상회할 것이다. 최근 이 글로벌 PP 강세, 그러니까 이 기업의 어떤 판매 화학 제품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스프레드가 강세가 되면서 예상보다 실적이 더 이제 강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이제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도 퍼단으로 한 4,900, 뭐 내년에 3배, 3배, 내후년에 한 2배까지 떨어지는 그런 뭐 굉장히 저평가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효성 계열사들이 최근에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과 뭐 피어 그룹의 어떤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 부분 때문에 뭐 효성 TNC라든지 뭐 효성 중공업, 효성 뭐 그 수소 관련해 가지고 효성 첨단 소재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급등했는데요. 효성 화학도 이제 뭐 실적적으로 굉장히 좀 저평가 상태는 맞죠.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부터 굉장히 저평가였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실적이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뭐 실적의 어떤 모멘텀을 받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상당히 뭐 업사이드는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리포트에서도 보시면 컨픽션이라고 이렇게 바이라고 썼죠. 그만큼 이렇게 좀 확신하는 어떤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이제 증권사 하우스 측에서도 그런 것들은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왜 컨빅션인지를 들여다보면 분명한 어떤 강한 어떤 확신이 들만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아까 이제 뭐 LG 화학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효성 화학들처럼 그래서 그 포인트를 좀 이해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컨빅션 붙은 것들을 뭐 비중을 올려라 이런 얘기까지는 드리기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어떤 계좌를 운영한 데 있어 가지고 그래도 자기 계좌에 어떤 주력 종목들이 좀 생기잖아요. 비중이 뭐 그래도 20-30%씩 붙어버리는 그런 종목들이 생기는데 그런 종목들은 사실 상당한 안정성,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떤 종목이든 안정한 건 없겠지만 어느 정도 상당한 안전 마진이나 안정성을 갖추면서 업사이드 상당히 있을 수 있는 이런 게 실제로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뭐 개별마다 개인마다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어떤 포인트나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종목은 조금 그 비중을 이제 확대하게 되죠. 이제 개인적으로도 저 같은 경우에도 보다 더 이거는 안전 마진도 상당히 있는데 업사이드도 상당히 있네. 뭐 성장주라서 어떤 포인트가 있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비중을 확 올리는 어떤 이제 전략을 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들을 한번 그런 관점으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종목은 많아요. 근데 정말 확신이 드는 어떤 종목 그리고 어떤 지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비중을 올리면서 계좌 전체의 어떤 수익률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코어 종목으로서 어떤 코어 종목으로서 이제 삼는 선택과 어떤 집중 그런 전략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종목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노바렉스라는 종목입니다. 노바렉스 좀 생소한데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이렇게 좀 많이 이제 사는 걸 좀 보면서 이 종목도 참 성장주인데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상장 때부터 이제 계속 지켜보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거래해 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볼 때 뭐 성장할 수밖에 없겠는데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건기식 1위 기업입니다. OEM으로 이제 납품하긴 하지만 건기식 이제 건강기능식품 쪽에 이제 1위 기업으로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성장의 어떤 확률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부국증권에서 이제 나온 리포트인데요. 투자 포인트를 보면 이제 국내 건기식 시장의 고성장 수혜를 고스란히 반영할 전망이다. 그래서 증설 효과, 이게 뭐 성장성이 너무나 이제 좋으니까 증설을 계속 하는 부분들, 개별 인정 원료 강화 및 신제품 출시 효과. 세 번째는 글로벌 시장 확대, 글로벌로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런 흐름.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이 한 3,500억 정도 되는데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이 2,8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65억. 그래서 야, 이 포가 한 10배야?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이제 12배 정도 받고요. 네, 순이익이니까. 그리고 내년도 10배 정도 퍼밸류를 이제 받는 그런 어떤 밸류에이션이고요. 매년마다 2018년도 1,000억, 2019년도 1,500억, 2020년 작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2,200억. 그러니까 뭐 경기 호불호랑이 상관없죠, 이 기업은. 그리고 올해는 2,800억. 이렇게 이제 계속 성장을 해나가면서 ROE도 이제 20%대로 높이는 그런 굉장히 우수한 어떤 뭐 재무든 뭐든 갖춘 기업이고요. 22년도 3,300억 매출 해서 뭐 분명히 이제 변동은 하겠지만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스토리의 어떤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이제 올해 뭐 오송 신공장 증설로 기존 생산 능력 대비해서 한 2배 이상 확대된다는 부분도 올해 하반기 본격 생산 가동 예정에 있네요. 그래서 매출액이 확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에만 좀 한정된 사업을 펼치고 있다면 소개해드리기 조금 뭐랄까 애매했을 텐데, 왜냐하면 뭐 한정돼 있으니까 매출액 증대라든지 성장에 대한 어떤 제한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 국내에서만 사업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해외로 지금 넓히면서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 뭐 중국 동남아 지역 수출 공급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유의미한 직수출 기대가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열려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보다 더 깊이 있게 한번 스터디를 해보십시오. 소개를 해드린 정도고, 어쨌든 상장 이후 계속적으로 이제 매출과 이익이 성장해왔고, 주가도 뭐 변동은 있었지만 우상향의 패턴을 이렇게 보여왔기 때문에 요런 좀 약간의 어떤 조정받는 구간이잖아요. 이렇게 좀 한번 올려치고 나서.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이제 봤던 리포트인데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지 하다가 오늘에서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쇼티지를 보다는데 최근에 이제 많은 산업 분야에서 지금 뭐 쇼티지다, 그런 어떤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뭐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다, 이제 부족해진다는 거잖아요. 쇼티지가 결국 이제 수요단으로 너무 많아가지고 수요가 갑자기 밀어닥쳐가지고 부족해진 걸 수도 있고, 공급이 이제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어느 부분이 더 이제 영향을 미쳤느냐에 따라서 이제 쇼티지의 어떤 이제 해석은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나쁜 쇼티지다. 이건 약간 좀 버블이라는 거죠. 너무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가치 평가가 좀 어려운 경우 이제 버블이 이제 붕괴되는. 근데 이제 뭐 선정이 어렵다는데 우리가 뭐 보면 어느 정도 좀 이해 가능한 어떤 그런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으로 치면 뭐 테마주가 막 급등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일단 그리고 이제 이상한 쇼티지,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뭐랄까 성장 산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쇼티지가 발생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조선해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주가 이제 상당히 좀 잘 되지 않으면서 이번에 한꺼번에 뭐 코로나 회복에 의해서 많은 물동량이 갑자기 이제 밀어닥치면서 컨테이너선이 부족해지고 뭐 이런 조선해운 쪽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 쇼티지 현상으로 주가가 또 급등한 어떤 사례가 있었고, 화학 부분도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쇼티지가 발생하면서 좋아지는 부분들, 자동차 반도체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발주가 이제 줄어들었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밀어닥치니까 부족해지는 현상들, 반도체 쪽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공통점이 이상한 쇼티지는 일시적인입니다. 일시적으로 공급이 차질이 빚어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어떤 케이스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을 짤 때도 이런 쪽은 장기적인 관점은 아니겠죠, 당연히. 어떤 이 사이클에서
이제 수익을 내고 나오는 주가 전략을 친다면 그런 부분으로 이제 보고 전략을 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쇼티지는 보다 더 이제 긴 호흡으로 어떤 트렌드적인 어떤 측면으로 접근할 쇼티지는 요 두 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요 부분, 좋은 쇼티지 부분인데요. 기술과 산업이 이제 어떤 혁신, 개편이 되거나 구조 개편이 된다든지 어떤 혁신이 이루어지는 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이러면서 이제 많은 어떤 이제 좋은 쇼티지가 좀 발생한다 이러는 건데, 자산 가격의 이제 어떤 주가 결과는 어떠냐? 1차의 높은 변동성 상승, 1차 상승 거대하게 펼쳐지고, 중간중간 대폭적인 어떤 조정, 뭐 최근에 뭐 LG화학, 2차전지 배터리 같은 거,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것들 조정 이렇게 받고, 또 2차 지속적인 대규모 상승 뭐 이렇게 또 이제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좋은 쇼티지는 결국 메가 트렌드죠. 모빌리티 혁명, 4차 산업 혁명, 어떤 플랫폼 혁명, 그런 어떤 한계 체감 이제 법칙이 이제 한계 체감 법칙이 이제 적용되지 않는 이제 어떤 수학 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정말 패러다임이 바뀌어진 그런 어떤 빅테크가 지난 10년 동안 온 그런 행적처럼 좋은 어떤 쇼티지가 발생하면서 나가는 거는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관점과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야다, 이럴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여기 이제 코로나19 백신 원료 완제품 뭐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요. 이 부분보다는 저는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이쪽에 대한 포커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은 어떤 쇼티지다. 기술이 혁신되면서 나타난 쇼티지. 메모리 선당 공정, 삼성자, 하나머티리얼즈,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CATL. 그리고 이제 숨겨진 쇼티지인데, 숨겨진 쇼티지는 제가 자세하게 한번 좀 밑에서 다뤄보죠. 그래서 이제 숨겨진 쇼티지는 이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숨겨졌다는 게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 그냥 뭐 이번에 시클리컬하게 이제 뭐 디램 업황이 좋아지는구나,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성장이네? 이렇게 이제 장기적인 성장이구나,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석해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어떤 의미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한번 내용 한번 보죠. 쇼티지는 수요와 공급의 언밸런스이다. 쇼티지가 해소되는 방법은 공급에 맞춰서 수요가 감소하거나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늘리는 경우뿐이다. 그러나 이번 공급 부족 사태의 가장 큰 특징은 수요의 거품이 적다는 것이다. 보통 공급 부족 사태가 나타나면 많은 고객사들이 대규모 재고 비축을 실행하고 각 업체 중복 주문을 내며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이것이 수요의 거품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사태의 원인이 수요의 거품보다는 보수적인 공급 전략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너무 뭐 심각했으니까 좀 보수적인 어떤 공급 전략에 좀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공급 부족이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현실화되면서 재고의 거품을 쌓을 만한 여지조차 주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결국 이번 사례는 공급 업체들이 결국 증설을 통해서 수요를 맞춰주는 상황이 나타나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공급 업체들의 투자 확대가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점진적이고 긴 사이클이다. 보수적인 공급 전략이 이번 사이클의 핵심임을 감안하면 이번 투자 확대의 특징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투자 확대이다. 예전에는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등 커다란 수요처의 등장을 보며 선제적이고 장기적 투자가 나타났다면, 수요를 믿지 못하는 현 시점에서는 당장 반드시 필요한 물량만을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선에서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반도체 장비 입장에서는 예전 사이클에 비해 가늘고 긴 성장 국면을 예상한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이제 반도체 막 사이클 분다해가지고 장비 소재들 막 급등했는데, 그때는 정말 말 그대로 급등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흐름보단 이렇게 점진적인, 조금 더 이제 가늘고 긴 성장 국면을 예상한다는 거죠. 지금의 이제 사이클의 특성이 이제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업체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와 TSMC가 이미 투자 확대를 선언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그들은 특히 선단 공정에 대해서
투자의 의지가 명확하다. 수요를 믿지 못할 뿐 수요가 있다면 언제든 투자할 준비는 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과거와는 좀 다른 사이클을 낼 것이라는 게 지금 뭐 거의 뭐 뭐랄까 숨겨진 쇼티지라 표현하는데 뭐랄까 자세히 분석해 보면 좀 이해하게 되는 포인트 같아요. 보시면 이제 웨이퍼당 투자액의 의미 있는 확대다 해서 기술 수준에서 보면 반도체 장비는 새로운 성장 사이클에 이제 돌입했다. 지금 이제 반도체 미세 공정 기술이 한계에 가까워졌죠. 더 이상 미세 회로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의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반도체 장비의 가격과 개수가 모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EUV 장비가 이제 변곡점이다. EUV 장비가 파운드리에 사용되는 2019년을 기점으로 단위 웨이퍼당 반도체 장비 구매량의 의미 있는 확대가 나타나고 있으며 낸드는 이제 더블 스택으로 확산되는 21년도 저번에 더블 스택 말씀드린 적 있죠. D램은 EUV 공정이 본격 도입되는 22년부터 웨이퍼당 투자액 증가가 예상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장비주들의 상당한 어떤 실적 호전이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이렇게 일정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 램리서치가 2020년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향후 3년간 50에서 100% 단위의 웨이퍼당 장비 투자 증가를 이제 전망했고요. 그만큼 장비들의 호재가 상당히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원익 IPS 등 D램 장비를 선호한다. 특히 우리는 가격 상승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EUV 도입 등 의미 있는 기술 변환점이 나타날 D램용 장비 업체를 선호한다. 그래서 최근에 D램 가격 올라가는 거 그러면 이제 D램 장비 업체들 최선호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원익 IPS, 낸드도 포함해서 테스, 유진테크 이런 기업들 제가 이제 그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 D램 장비들이 이제 파운드리에서도 사용되는 케이스가 높다는 것도 장점이고 삼성전자의 카펙스 증가가 SK하이닉스 대비해서 눈에 띈다는 것이 이번 사이클의 어떤 특징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장비 업체들이 D램과 낸드 장비를 많이 만들지만 D램, 삼성전자와 같은 키워드를 생각하면 원익 IPS 그리고 유진테크가 훌륭한 대안이다 해서 저도 이 의견에 좀 공감하고 반도체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이 올해 제가 볼 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읽어볼 만한 리포트가 아니었을까 좀 생각이 돼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시장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약했던 거, 아시아 증시가 좀 약했던 거는 뭐 미중 갈등 문제로 인한 것 같아요. 중국 시장 마감을 또 해보면 그 기술주들, 선전 증시가 이제 좀 많이 빠졌죠. 그런 부분도 영향 미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니까 또 나스닥 선물은 또 플러스로 이제 가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은 왔다 갔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이제 다시 또 반전될 거라 생각하니까요. 너무 이제 부담 가지지 마시고 결국은 시장의 어떤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다. 변동성에 너무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